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07% 하락 마감하고 코스닥은 0.07%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뭐 그닥 상승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던 시장이에요. 오늘 시장의 이 상승과 하락 개수를 보면 확실히 상승보다 하락이 그래도 조금 더 많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보합권의 뭐 시장의 흐름이었지만 이 개인들이 체감했던 이 부분은 좀 하락장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뭐 명절이 끝났고 퐁당퐁당 연휴가 껴서 대부분 이 오늘까지 매매를 뭐 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흐름이에요. 뭐 시장이 눈치 보는 시장이었고 그런 눈치 보는 시장을 이 기관들이 이용해 먹은 시장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고요. 오전에 외국인이 강하게 팔고 오후에 기관이 꾸준히 팔고 외국인은 또 똑같이 오전에 팔고 오후에 땡기는 그런 흐름을 조금 보여줬고 그에 비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은 아침부터 팔면 저녁까지 판다라는 관점으로 꾸준히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는 놈들이 더 무섭다고 최근에 계속 이런 흐름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이 애매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낙폭가다의 종목들이 좀 오늘 많이 나왔어요. 코스닥 실제적으로 투심이 약했다라고 볼 수 있죠. 뭐 누군가 던지니까 덩달아서 너도 나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흐름으로 주가가 밀리는 그런 흐름의 종목들이 꽤 보였다. 오늘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더 이상 크게 많이 밀릴 데가 없어서 그런지 이 개관 투자자들은 밑바닥에서 계속 쳐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중장기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라서 그런지 실제적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모든 사람들이 본다면 종목과 지수는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죠. 장 종료 후 시간의 매매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외국인과 개관이라고 볼 수 있죠. 외국인이 팔면 개관이 받아주고 개관이 팔면 외국인이 받아주고 대부분 그런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 확실히 이 수급의 흐름이 그런 형식으로 좀 많이 돌아간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긴 했지만 특별하게 강한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왜? 더 이상 누르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주봉상에 보더라도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조금 더 밀려서 31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혹은 3080포인트를 다시 한번 다음 주 확인할 수도 있는 흐름이지만 이랬든 저랬든 그 3050포인트 여기 뭐 어떻게 보면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여기가 중심봉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은 이 음봉의 자리 여기서 버티는 흐름을 현재는 나타내주고 있는 자리예요. 이 안에 갇혀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몸통 달린 자리 뭐 이런 자리들이 나오겠죠. 갇혀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끝났고 다음 주 다시 3145포인트 3150포인트 위로 올라오느냐를 중요시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의 자리는 약간 들쑥날쑥하지만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을 하고 있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코스피는 오늘 그 자리를 이탈하긴 했지만 월요일에 다시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주가를 올려다 놓고 그래도 강한 흐름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자리다.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는 자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에 비해서 계좌는 별 볼 일 없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요때 계좌보다 이렇게 하락했던 요때 계좌보다 지금 여기서 하락했던 계좌가 거진 쌤쌤이 아니면 요때가 조금 더
마이너스가 조금 더 높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요. 지금도 개별적으로 선별적으로만 오늘은 뭐 대북주가 오후장에 좀 강하게 움직였죠. 뭐 시장에서 또 말도 안 되는 뭐 100억인가요? 100억 규모 영양보건 지원 북한 주민에 뭐 이런 뉴스가 11시 50분 정도에 나왔죠. 자, 하여튼 미친놈들이 그럴 돈 있으면 우리한테나 좀 쓰지. 미친놈들이 별 지랄을 다 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지랄에 발맞춰서 시장도 덩달아 지랄했다. 대북주가 올라오면서 시장이 밀렸는데 시장이 다시 올라오면서 대북주도 올라간다. 결국엔 그걸 이용해서 역이용해서 개관들이 장난친다라는 거예요. 아는 놈들이 더 무섭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어찌됐든 이제 명절은 끝났고 다음 주에는 시장을 한번 돌려야 되는 흐름을 만들어 줘야 된다. 왜? 다음 주가 또 월 말이에요. 이제 또 월봉을 만드는 달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만 벌써 3개월째 십자양봉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번 달도 십자양봉으로 끝나면 다음 달 어떻게 한번 밑으로 밀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게 똑같이 계속 나올 때는 뭐 위냐 아래냐 방향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듯이 뭐 밑에서 십자양봉이 나오면 위로 간다. 위에서 십자양봉이 나오면 밑으로 간다라 그러죠. 이 십자양봉 자체가 위냐 아래냐, 위라서 밑으로, 밑이라서 위로가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확률 게임이라는 거죠. 주식은 위에 있을 때 서로 매수매도가 치고받고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 여기서 힘의 방향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 힘의 방향이 하방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밑에서 치고받고가 나오면 당연히 여기서 버티니까 나도 사볼까? 라고 하면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위에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번 달도 또 십자봉을 월봉상에 만들어 놓으면 다음 달에 한번 쳐박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한번 올려다 놔야 되고요. 그 자리가 1차적으로 3,000 이건 코스피네요. 올려다 놔야 되고 1차적으로 1050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가던 추세를 꺾고 나서 다시 이 추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추세를 또 어제 오늘 깨고 있죠. 그죠? 이렇게 계속 약하면 이 위로 못 올라타고 계속 쳐맞으면 뭐다? 밑으로 한번 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죠. 어제 영상에서 설명했던 KPM테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늘 한번 쏴주죠. 더 이상 안 밀리니까. 그죠? 이 자리 지키는지 더 이상 저점을 갱신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랬더니 오늘 저점을 갱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한번 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700원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올라왔다가 쳐 밀리더라고요. 결국에는 위에서 누르는 이평선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그랬죠. 일단 맞았으니까 다시 한번 누를 때 이제 5일선 위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오늘 여기 요 자리네요. 1500원에 이탈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기준이에요. 뭐 좀 더 이탈해서 1450원까지 더 이탈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장중의 흐름상 뭐 혹여나 말도 안 되는 매도 수급이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1500원 위에서는 버텨야 돼요. 이젠 뭐다? 박스 잡고 뭐 해야 돼? 횡보해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이평선 내려앉아서 자리 잡을 때까지. 얘 자리 잡고 나면 또 한 번 슈팅 나올 때 요 위에서 내려오는 또 단기적인 이평선들이 뭐가 돼? 또 저항이 돼요. 당분간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옆으로만 횡보할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든 우상향하는 자리를 만들어 줄 거냐 해요.
좀 더 강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움직여줄 거냐, 아니면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만 가지면서 시간을 버틸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듯이 지수도 마찬가지다. 자, 어찌됐든 이랬든 저랬든 KPM테크를 또 했네요. 자, 아무튼 오늘 뭐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가 나왔죠. 주가가 쭉 올라오다가 실제적으로 뭐 게임 관련주고요. 뭐 중국의 요새 하도 뭐 헝다그룹은 망해가고 뭐 또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게임주들 혹은 중국 관련된 뭐 화장품이든 요런 종목들이 영 힘을 못 써요. 그죠? 힘을 못 썼고 기존의 힘을 좀 썼다가 주가가 빠지고 나서 오늘 이 반등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고점 부근을 넘기지 못하고 밀리면서 강하게 눌러버렸거든요. 이건 낙폭과대예요. 얘가 던지니까 나도 던지다가 제가 던지니까 무턱대고 결국에는 그거를 역이용한다라고 봐도 무방한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엄청난 악재가 생겼던 자리도 아니에요. 바닥을 한번 만들어 놓고 기술적으로 슈팅이 나오고 나서 주가를 누르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고점을 만들어 놓고 바닥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50%의 관점이 어디에요? 오늘의 고점이라는 거죠. 대략. 그죠? 그럼 기술적 반등이 30에서 50% 정도가 나온다라고 본다면, 그죠? 딱 여기 30%, 여기 50%예요.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가 나타난 거고, 그죠? 그 누름의 자리가 나타남으로써 기존의 모양을 잡았던 여기에 대한 고점을 살짝 이탈을 했고, 다시 한번 그러면 저점을 갱신할 수는, 혹은 저점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저가가 26,500원이고요. 굳이 이 자리까지 내려가면 별 볼 일이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밀리더라도 27,000원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다시 이 작은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빠르게 이 자리만 회복해서 올라온다면 이 박스가 하나의 지지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여기 박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요 박스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야 되고요. 딱 중간값에서 오늘 지지를 받은 거예요, 이 박스에. 그리고 나서 이 위쪽에 또 하나의 박스가 이렇게 남아있죠.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요 박스에서 놀지 말고 요 박스에서만 놀더라도 뭐 한다? 다시 한번 이 32,500원 혹은 다시 35,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에요. 뭐 크게 거래가 좀 많이 터졌거든요. 그럼 들어왔던 물량이 나가는 흐름도 나타나는데 굳이 여기서 기어 들어와서 여기서 나갈 이유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여기서 들어왔었다면 여기서 나갔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눌렀으니까 결국엔 다시 주가를 눌러놓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들어오는 물량이 들어왔으면 들어왔지, 나가는 물량은 뭐다? 말도 안 되는 차트의 흐름이다. 그죠? 실제로 여기서 주가가 들어왔거든요. 뭐가? 거래가. 그리고 여기서 터졌으니까 여기서 나간 자리가 나오는 거고, 대략적으로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위아래 흔들었던 자리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나갔다고 치고 이만큼 뺐으니까 다시 이제는 주워 담을 자리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슬금슬금 모아가기 너무 힘드니까 한 번에 올려놓고 한 번에 누르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대주주 물량도 훌륭하고, 그러면 이 뭐라 그럴까요?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다.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27,000원 이탈하냐 안 하냐. 왜? 27,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여기서 누군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가격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주가를 조금 더 눌러놓고 자기 물량이 어느 정도 차고 나면 그때 슈팅을 내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50% 먹나, 여기서 이만큼 빼갖고 여기서 요만큼 50% 먹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죠? 주가가 고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를 처먹고 나갈 거냐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 글쎄 저는 이게 뭐 마지막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제는 슬금슬금 낙폭가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은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기술적 반등이 3만원 위로 못 올라탄다면 다시 한 차례 누르는 자리는 나타날 수 있지만, 올라타서 버티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어찌됐든 주가는 또 한번 반등하면서 오늘의 고점 부근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HLB 형제들이 다 오전부터 빠졌죠. 뭐 실제적으로 뭐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어요.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이 10월로 연기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죠. 됐다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정말 된다면 주가는 한번 더 빠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관점이겠죠. 실제적으로 이 HLB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정신없죠. 전체적 흐름을 보면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 위아래 저항을 만들었던 자리가 요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요런 모양이에요. 요런 식으로 주가를 표현을 했다가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 주다가 시장이 애매하고 수급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 HLB에 대한 좋은 호소식이 없다. 근데 안 좋은 소식이 나타나니까 주가를 미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얘 말고 다른 놈이 가야 되니까. 시장은 누군가는 움직여줘야 이 지수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물량을 흔들어 줘야 된다. 기존에는 얘가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현재 멈춰있는 지수에서 얘를 누르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급을 갈아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수급을 버티고 있는 자리거든요. 어찌됐든 주가가 한 번 더 눌렸어요. 눌려놓고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오는 흐름. 왜? 1차적인 지지라인이 거의 다 닿았거든요. 57,500원 부근. 그런 58,000원 자리 라운드 피겨값에서 밑꼬리를 달고 쭉 올라왔지만 이 마무리가 별로예요. 61,000원을 일단은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얘는 지금의 자리에서는 요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림이 나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 자리로 들어오는 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즉 61,500원 부근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결국엔 주가는 다시 한번 누르면서 저점을 또 한번 확인하러 내려올 것이다. 그 저점이 67,500원에서 57,500원에서 56,000원 사이가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이 수급이 망가진 수급은 아니다.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올라온 자리에서 주가를 강하게 누르고 올리기보다 들어왔던 수급을 굳이 크게 나가지 않고 버티는 자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버티는 자리를. 그럼 다시 한번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현재 이 종목이 올라왔던 이 나노코박스든 이 HLB의 호재가 아직 완벽하게 재료가 소멸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들어온 수급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즉 이익 실현이나 수익 실현하는 인원들이 들어왔던 인원에 비해서 적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100명이 들어왔으면 10명 정도 현재 나가고 있고 90명은 굳건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악재가 확실하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즉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횡보하는 시간이 또 일주일 이상 길어지면 주가는 한 번 더 밀린다. 왜? 기대감이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약간은 애매하다. 그러면 현재는 61,500원 위로 올려다 놓는지 체크. 못 올려놓으면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한다. 그 저점이
68,000원 혹은 67,500원에서 버틸 거냐? 아니면 65,000원대까지 한 번 더 밀 거냐의 기준으로만 보시면 된다. 지금의 자리가 뭐 완벽하게 하락 추세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다? 이평이 꺾여서 내려와요. 그럼 지금 이 이격을 매꾸로 내려오겠다라는 관점밖에 안 돼요. 시간을 버티면 버틸수록. 이해되시죠? 뭐 빠른 시일 안에 한 번 정도는 쳐주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 일단은 뭐 대장은 HLB 생명과학이니까 올라가기도 빠르고 누르는 것도 빠르죠. 왜 그만큼 더 빨리 올라왔으니까 그래요. 뭐 어찌됐든 얘는 이 자리를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 19,000원 아직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랬든 저랬든 21,500원과 이 19,000원 사이에 갇혀있는 자리인 거고, 그리고 그 이 밑으로 열려있는 건 17,800원. 즉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인데 위아래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 조금 더 밀 수 있어. 요만큼 좀 더 올라갈 수 있어. 위로 올라가는 건 재료의 크기일 거고, 밑으로 내리는 건 시장의 그날의 시장의 여건이겠죠. 시장의 매수세가 도느냐, 시장이 상승장이냐, 시장이 애매한 장이냐, 하락장이냐, 뭐 그런 기준인 거죠. 자, 어찌됐든 이 종목도 종가가 조금 애매하게 끝나긴 했어요. 그래도 19,800원은 일단 유지하는 흐름인데, 뭐 시간에나 혹은 월요일날 19,800원 밑에서 또 시가를 형성하면 뭐한다? 저점 테스트를 다시 한다. 19,000원을 지킬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밀어서 18,500원이나 18,000 부근까지 한 번 더 밀었다가 밑꼬리를 달 거냐, 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위로는 이랬든 저랬든 25,000원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좀 안정적이다. 뭐냐, 20,000원 위로만 올라타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25,000원 위로 올라와야 안정적으로 빠르게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랬든 저랬든 HLB 생명과학이 먼저 움직여야 HLB도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라고 판단하시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국철강이란 종목이고요. 뭐 이낙연 관련주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흐름에 이 수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종목 자체도 회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지 우상향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차트의 모양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어제 상승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자리예요. 자리지만 이 구름대 하단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던 부분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기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저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와 위로 올라가면서 매물을 만들어냈던 요 정도 자리,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자리가 되겠죠? 요렇게 자리가 남거든요. 그럼 밑으로는 6,400원 유지하는지 체크, 위로는 다시 올라오면서 6,900원, 즉 7,000원을 넘어서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밑으로 빠지면 그만큼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에 들어왔던 수급이 별반 의미가 없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할 거냐, 혹은 바로 올려다 놓고 위로 쏠 거냐예요. 이 위로 올라온다면 바로 한 번 더 쏘겠죠. 기존의 고점 부근을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또 전장을 가다듬는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뭐 월봉은 아직 안 끝났죠. 몸통을 이번 달 7,000원 위로 올려다 놓으면서 감싸는 그림이 좀 나타날 거냐, 좀 물필요 있을 것 같고요. 주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랬든 저랬든 고점 위로 올려다 놓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CTC바이오가 한 번 더 눌렀죠. 결국엔 10,000원 초반까지 또 내려왔어요. 요 자리에서 뭐 이권 어떻게 보면 이 경영 뭐라 그럴까요? 명칭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A노트고요.
네오 위주. 이낙연 지우고. 저거 지금 싸우고 있죠. 지분을 강화하기 M&A 얘기가 나오고 뭐 지분 강화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 밑으로 밀어요. 밑으로 밀면서 뭐예요? 결국에는 지분은 강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입장인데 주가는 위로 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밑으로 밀면서 대주주들끼리 쳐 싸워가지고 지분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의 흐름은 그냥 개인들 거를 뽑아먹으려고 누르는 관점밖에 안 보여요. 이게 지금 당장 M&A가 급하지 않다라는 관점인 거죠. 급하지 않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주가가 위아래로 많이 움직였던 자리가 여기에서 요 자리인 거고, 그 안에서도 여기서 요 안이 좀 많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매물이 많이 쌓았고, 또 위아래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의 자리가 나타나는 자리가 요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런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서 더 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존의 저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박스권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주가를 슈팅시키고 다시 한번 누르면서 어디? 여기에서 박스권을 한 번 더 만들었죠. 요 자리. 그죠? 그러면 요런 차트의 그림을 봤을 때는 못해도 요 자리까지를 한 번 더 밀어야 된다라는 관점밖에 안 나와요. 9,700원 혹은 9,900원대까지. 그죠? 요 자리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 여기의 흐름처럼 여기서 버텼으니까 여기 매물에서도 버텨야 된다. 못해도 여기까지 열어놓고 요 안에서는 버텨야 된다. 즉 여기처럼 여기서 못 버틴다. 그럼 뭐다? 이 종목은 M&A를 하든 지랄을 하든 당장은 나가리라는 거예요. 왜? 패턴이 깨졌기 때문에. 똑같은 놈이 현재 이 수급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요 놈들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요런 자리의 패턴을 여기서도 똑같이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자리도 하나의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요 안에서는 분할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차트의 그림입니다. 좀 과하게 처미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뭐 주봉이나 월봉이 애매해서 그래요. 그죠? 이평선이 애매하니까 요 자리를 강하게 뚫어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 자리 뚫어놓으면 날아가는 그림인 건데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죠. 밑에서 주워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지금의 자리에서 주가를 띄워 올릴 필요 없다. 나는 조금 더 싸게 사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나중에 주가를 강하게 부양시킬지언정. 그죠? 다 같이 먹고 살자라는 관점의 주포는 아니에요. 니들은 나가라. 나는 지금 당장 안 올려도 아쉽지 않다. 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요런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을 한번 기대할 수 있다. 11,000원, 못해도 11,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 자, 오늘 한국파마가 오후장에 강하게 밀렸죠. 얘도 오늘 낙폭가대가 나왔어요. 오전까지 잘 버티고 있다가 오후장에 뜬금포로 한번 쿵 하고 밀어내면서 기존에 멈췄던 게 이 주가가 시작했던 자리죠. 주가가 시작했던 요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니까 뭐다? 너도 나도 팔기 바쁘다라는 거죠. 요때까지 버티죠. 왜?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한번 올리려고 했는데 위로 못 올라타니까 밀리면서 슉 밀리니까 여기서부터 강하게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개인들 물량을 한번 받은 거예요. 왜? 이 저점을 갱신하는 방법 중 이 저점으로 확인하는 4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강하게 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최근의 거래량 중에서는 그래도 꽤 터진 자리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평균적인 기존에 거래가 그래도 조금 터졌다 싶은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온 거예요. 그 이상의 이 주가를 강하게 올렸던 그런 거래량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주가를 한 번 더 누르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다 쳐나갔네요. 그러면 기타 법인이 좀 더 매웠는데, 자, 어찌됐든 이랬든 저랬든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터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재nen설 기대감으로 이 기존의 이 한국파마보다 한국 BNC가 좀 더 강하니까, 걔가 대장이니까 걔 위주로 봐라. 걔가 못 갈 땐 얘가 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가 지금 못 가니까 얘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주포가 같은 놈이에요. 얘가 멈칫하고 있을 이 시점에는 얘가 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한국 파마가 이제 멈칫해야 될 시점이니까 한국 BNC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를 눌렀죠. 그죠? 어찌됐든 기존의 여기 매물 요 자리에 대해 뭐 했다? 매물 확인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래량 확인을 완벽하게 했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요 자리를 기존 흐름상에 계속 못 올라타고 쳐맞고 밀리고 하다가 이번에 뚫고 이 자리는 이제 확인을 하고 위로 쳐 올렸는데 뭐예요? 이제 이 자리가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지금의 자리에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몸통 자리에서 오늘 지지를 받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월요일 한 번 더 쳐미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 63,500원까지. 그러면 얘는 뭐야? 63,500원만 종가상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들고 가볼만 하다 아직은. 그리고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신규적인 관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시 추세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74,500원이다. 이 자리 위로 올려다 놔야 다시 한번 고점 갱신. 그렇지 않고 74,500원을 올라오면서 넘기지 못하면 뭐다? 잘해야 당분간은 박스권이다. 그러면서 뭘 할 거다? 매물 소화를 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A루트라는 종목이죠. 기존에 이 경영권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제 담당 이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뭐 더벨 뭐 바뀌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12 기존 물량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관심 갖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별로 제외는 관심 없고요. 자, 차트 기준으로 보면요, 주가가 바닥을 찍고 슬금슬금 이제 올라오면서 주가를 올리는 자리가 나타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짝꿍댕이 패턴이 나온 자리라는 거고요. 그죠? 그럼 이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그럼 밑으로는 740원인 거고, 740원은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700 잠깐만요. 요 자리네요. 750원 정도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인 거고,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 이 2평을 계속 지금 때리고 있는 자리예요. 3일째. 여기서는 뭐예요? 얘가 먼저 마중 나간 자리인 거고, 이틀 동안은 마중 나가서 만났는데 내가 못 이겨먹으니까 오늘은 한 번 더 뒤로 후퇴하는 자리인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쳐들어갔는데 맞고 밀렸으니까. 그럼 뭐예요? 전유를 가다듬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75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웬만하면 이 800원대에서 유지하는 그림만 조금 더 여기서 전장을 가다듬는 그림이 나타나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선을 먼저 지가 마중 나가서 덤벼봤지만 못 이기니까 얘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옆으로 타고 올라가는 자리만 만들어주면 돼요. 얘는 눌러놓고 타고 올린다면 뭐다? 슈팅이 한 번 정도는 더 나타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자리가 못해도 900원에서
950원 부근까지 한 차례 볼 수 있고요. 뭐 잘하면 뭐 1000원대 또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길게 볼 수 있는 관점은 아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먹고 빠지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차트의 부분이에요.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만 일단은 바라봐라. 왜?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됐고 그런 이 이슈가 소멸되는 자리는 현재로서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스웹지스가 최근에 계속 안 좋은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러시아 백신 접종 증명서 뭐 인정 철회했다. 뭐 스푸트니크 유럽에서 거부. 요 얘기, 그러니까 FDA 승인이었나요? 백신 승인 완전 중단 아니야. 뭐 후죠, 후. WHO 여기서 이 백신 승인이 거절당한 이후로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빠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뭐 또 뭐가 안 좋다, 어쩌다, 저쩌다 하고 있죠. 뭐 그만큼 화이자, 모더나보다 화이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외국 사례까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솔직히 아스트라제네카 다음으로 가장 이 불편한 그 뭐라 그럴까요? 부작용이 나는 게 화이자거든요. 그런데 뭐 어젠가 그제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에 가가지고 화이자 대표를 만나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백신이다. 그래서 더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했다잖아요.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 화이자 안 맞으려고 다들 거부하고 있고, 얀센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한 번 맞으면 땡이니까 다들 뭐 얀센을 찾아서 맞고 있는 부분인데, 뭐 그건 뭐 정치 싸움에 제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지만요. 어찌됐든 그러면서 주가가 눌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스푸트니크 관련된 시제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위탁 생산이 9월 달부터거든요. 그럼 이제 이번 달부터예요. 이번 달. 그럼 이번 달이 지금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10월이 다가오고 있는 부분인데, 생산이 들어갔으면 이제는 한 달 혹은 10월 달 정도가 지나면 이 생산한 거를 어딘가에 판매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매출이 상장된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그런 이제 9월 달에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한번 올렸다가 이 추세가 깨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서 뭐다? 하나의 바닥을 또 한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이제 짧은 폭에서 커진 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지금의 자리가 설거지 자리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온 자리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주가를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인 거고, 그렇다면 이 자리가 12,5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관점으로만 주가를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어차피 장기적인 혹은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최소 2주 이상 스윙할 수 있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 12,500원 밑으로, 위로는 15,500원을 잡고 그 안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해요. 그러면서 뭐 10월달이든 이거 뭐 생산해서 어딘가 팔았다, 몇 개 수출이 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봐요. 월봉이 좀 좋은 그림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쳐맞고 밀렸거든요. 왜? 거래량이 안 터지니까 그래요. 쳐맞고 밀리는 자리가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주봉과 월봉이 그닥 애매모호한 자리는 분명히 만들어내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 종목을 더 이상 체크하지 말자라는 흐름은 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 차트니까 뭐 관심 가져보실 분들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평화산업, 평화홀딩스가 좀 움직였던 부분인데, 수소차 관련된 뉴스가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슬금슬금 좀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올라온 이 주가 부분이 강하게 누르는 그림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고점을 만들어 놓고 저점이 시가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오면서 요 강한 자리를 그지 누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여기에 이 중간봉의 흐름을 보면 고점이 2,300원. 그리고 몸통의 자리가 여기, 그 다음이 2,050원. 그리고 맨 마지막이 1,970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장기적인 관점은 1,970원. 이탈하면 안 되는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3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주면 나타나줄수록 뭐한다?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다시 이 안으로 갖다 놓은 자리니까. 그죠? 종가상 기준이에요. 다시 갖다 놨고, 이 자리에서 버티면 위로, 이 자리를 못 버티면 다시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가, 여기가 또 이렇게 열려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으면 2,200원 정도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좀 길게 보는 관점은, 길게 호흡을 가져간다면 2,200원. 짧게 본다면 2,300원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시제적으로 여기서 좀 매물을 좀 많이 만들어 놨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흔들어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매물을 여기서 강하게 만들어 놓고 요 매물에 대해서 또 위아래 매물을 요렇게 또 하나 만들어 놓은 자리인 거잖아요. 요렇게 볼까요? 그냥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요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매물을 한번 소화했다가 버텼는데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다가 제대로 소화가 안 되니까 결국엔 다시 요 안에 매물로 들어온 거예요. 요 자리에 대해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시키면 다시 한번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종목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